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드디어 MSCI 리밸런싱이 끝났습니다. 그 결과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통신주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많으니까 통신주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MSCI는 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는 세계 주가 지수이며 전 세계 기관 투자자가 이걸 보고 투자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편입되는 기업들, 그 다음에 편출되는 기업들은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동이 확 바뀔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는 1년에 4번 조정이 있으며 2, 5, 8, 11월에 조정이 있는데 오늘은 8월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되게 조용했죠. 예상했던 대로 편입 기업은 없었고 그 다음에 편출 기업은 딱 한 개 SK텔레콤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카카오페이가 편입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하지만 유동 시가총액 미달로 편입이 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SK텔레콤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 발표까지 흐름을 딱 봐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된다는 것은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 크게 빠져나간다 라고 볼 수 있고, 그거를 미리 예측하는 우리 같은 투자들이 미리 이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슬금슬금 빠지는 게 보통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SK텔레콤은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만들었고, 그렇다면 이 이후 지금 9월 1일이니까 8월 12일 기준 그때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왔나 봤더니 자,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다가 마지막에는 고개를 살짝 들고 리밸런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8월 11일부터 그 다음에 어제 종가까지 0.4% 하락으로 사실상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공매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글로벌 ETF 운용사들은 지수 변경이 아니면 사실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그런 빈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해외 투자자라고 볼게요. 그리고 SK텔레콤은 사놨는데 그냥 이거를 가만히 놔두기는 조금은 아쉽죠. 어차피 우리는 이걸 팔 생각도 없고 그냥 쭉 들고 가면서 배당 받으면서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 그때 팔 생각이라서 보유 비중의 50% 정도는 주식을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자 수수료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수익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SK텔레콤 뭐 예를 들어 10,000개를 갖고 있다면 5,000개 정도는 그냥 대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MSCI 리밸런싱 때문에 SK텔레콤의 외국인 매도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제가 10,000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1,000개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인 즉슨 그 50%인 한 500개 있죠. 아까 빌려줬던 거 그 500개를 리콜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리콜에 따른 쇼 커버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기분들 이해 가셨나요? 큰손 투자자가 이제 SK텔레콤을 엄청 많이 샀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면 조금은 아쉬우니까 한 50% 정도는 빌려준다고 볼 수 있고, 대차죠, 대차. 그리고 그 와중에 이번에 리밸런싱이 대규모로 일어나니까 이때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대차해준 기업들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거기에 따른 쇼 커버링이 나와서 주가가 이렇게 마지막에는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게 아니더라도 이제 이때까지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MSCI 투자법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해외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용하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미리 공매도를 쳐놓은 걸 조금은 쇼 커버링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익일이 그럼 SK텔레콤 쇼 커버링 나왔으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요한타증권의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출 관련 리콜은 선반영이 이미 되었다며 비중 축소가 합리적으로 생각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쇼 커버링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끝났다, 며칠 하지도 않았지만 끝났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SK텔레콤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MSCI 투자법 때문에 이렇게 편출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거를 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가 많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실제로 대차 정보를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8월 1일부터 갑자기 슬금슬금 가더니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대로 MSCI 투자법을 공매도 세력들도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쇼커버링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지만 대차 정보 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기업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7년 8월 그때 LG U+가 MSCI에서 편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봤더니 그때가 바로 8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계속 주가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하락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KT 같은 경우에도 19년 5월에 편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19년 6월부터 이때가 19년 말 한 6개월 정도 주가가 슬금슬금 빠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상대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증시가 살짝 안 좋았죠. 그런 영향도 조금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KT의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렇게 유지했다고 하니까 비슷한 아니죠. 사실상 똑같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LG유플과 KT가 MSCI에서 편출되고 난 다음부터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거의 1년 가까이 주가 하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도 이렇게 안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결국 편출된 지 얼마 안 된 SK텔레콤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조금 긴 호흡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고, 다만 그 와중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주당 배당금 예상이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난 걸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산다면은 6개월 동안 3%의 배당 수익을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거는 요즘 들어서 금리가 또 높다 보니까 배당주의 매력이 그렇게 높지만 않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좀 증시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매수를 조금 기대는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물량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분들이 혹시 통신주에 관심이 있다면 이 리포트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경제에서 이런 뉴스가 나와 있거든요. 9월 통신주 비중 축소해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소신, 이 뉴스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통신주를 팔란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반기 통신회사 실적이 둔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G 이동통신 요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금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통신주는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배당 매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외국인 매수 여력이 감소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MSCI에서 편출된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러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쉬었다가 내년부터 다시 또 노려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편입 편출 한번 받고, 그리고 그 와중에 MSCI는 편입이랑 편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편입된 기업들 중에서도 몸집을 불리는 애들도 있고 몸집을 줄이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자면은 LG엔솔은 9에서 10%로 늘었고, 우리금융지주는 70에서 75% 늘었고, 하이브는 40에서 45%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500억, 200억, 180억 이런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차트를 한번 보자면은 LG엔솔은 금액이 커서 그런지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금융지주는 200억 그렇게 크진 않아서일까요? 주가 상승이 딱히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결국은 MSCI 투자법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8월 달에는 그냥 넘어가는 달이라고 생각을 해서 편입되는 기업들과 편출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달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개월 뒤에 어떤 기업이 편출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편입되는지 꼼꼼하게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